4교시 잠깐만 짧게 볼게요.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설명을 했으니까 지하 주차구역의 충전 장소 화재 대응 대책은 출제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시 전기자동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냈던 거였죠. 그래서 개요를 잘 풀어나가신다면 최근에 전기자동차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리튬은 현재 나와 있는 형태로는 소화가 용이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부산시 문제는 어떤 게 있었고 열폭주라는 게 문제다 그죠? 이러한 형태가 문제가 있었고 최근의 형태로 소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화가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이렇게 했고 열폭주와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부분들 그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230도 정도 되면 점화원 없이도 자연 발화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80도에서 90도 정도 되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더라. 연소 테스트를 해봤던 부분이죠. 그 열폭주를 따로 한번 설명을 올렸고요. 분리막에 대해서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붕괴가 돼요. 열로 인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열폭주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은 지하주차 구역의 화재 대응 대책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쭉 할 건데 이 내용 이렇게 추가로 넣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18.4L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좀 더 높게 전기차는 지금 115짜리에 설치 간격을 좀 가까이 수평거리를 좀 좁게 해서 설치하고 있는 형태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불은 안 꺼집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라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막는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벽체를 놓고 그 또한 의견은 많이 냈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차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화벽체 기둥이 있으면 내화벽체까지 끌고 오고요. 차량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게 뭐 공간이 있어야지 문도 열고 닫고 할 건데 이게 제가 의견 내고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그죠? 자동으로 올라오는 판은 힘들고요. 수동으로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화원을 생각해보면 화원 이 전기차 얘는 얘 말고는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독일에서는 65mm 이상 100mm짜리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퍼부은 거예요. 계속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티모 전기차 그죠? 3만 리터 이상을 물을 퍼부었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붓고 있었는데도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시간에 지나면 꺼진다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담궈 놓는 거죠. 담궈. 여기 기준에서는 지금 초안이라서 빠졌는데 다음 문제도 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을 채워서 불을 끄게 되면 이 물은 뭐가 됩니까? 산업 폐기물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불산이 나와요. 불산물은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 라인에 하수도 라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물을 그대로 따로 폐기물을 불러서 빼내지 않는 이상은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걱정이더라고.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내용이죠. 주거용 주방자동차 장치 종류와 요소 메커니즘은 알죠. 종류가 주거용 주방, 가압용 자동, 추감용, 비압력형 4가지가 있더라고요. 와, 진짜 어렵네요. 그죠? 저도 처음 봤네요. 제가 처음 봤다는 말은 선택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지금 주요 구성 요소 다음 페이지에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점검하는 형태로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이해하시면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열을 올라가면 감열 센서에 의해서 또는 가스 센서에 의해서 가스 차단기가 가스 밸브가 차단이 되고 기타 등등 있죠. 그래서 가스 누설 확인도 되고 감지부 열로 인해서 테스트 되더라. 밑에 보시면 소화성능 시험 기준인데 이 또한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에 가장되는 거 이렇게 조셔놓을게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마 K급이죠. K급. K급 소화. 주기 표시만 한 게 하고요. 우리가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방은 자동 소화장치가 첫 번째는 주거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업용이 있거든요. 요 승인 기준에 대한 비교는 예상 문제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왜 이게 지금 구분을 그렇게 짓거나 왜 다르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게 있죠. 보시면 주거용은 형식 승인 대상이고요. 상업용은 성능 인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동네도 이렇게 잘 한번 나머지는 넘어가 볼까요? 철제 냄비에서 상부에서 뿌려졌을 때 불이 꺼지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대피 공간 그리고 아파트의 대피 공간. 원래 이제 1번에 보면 경사지붕이죠. 경사지붕. 우리 현장에서는 박공지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쭈삣쭈삣 지붕처럼 생긴 거죠. 옥상이 없는 거죠.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왜 뭘 대신하냐? 헬리포트를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뭐를? 헬리포트가 설치가 안 되는 공간. 그럴 때는 경사지붕 아래에서 대피공간을 설치해라.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의 대상과 면제 기준까지 있죠. 이런 것들은 참고로 2번도 예상 문제였었고요. 넘어가서 대피공간은 늘 중요한 거니까 4층 이상의 2세대 이상 지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으면 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 펌프 구조도 한번 아시면 좋죠. 이때 펌프의 흡입척 배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얘는 요 개통도에 대한 그림 한번 보시고 그렇죠? 요거만 이해를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수조가 있고 펌프가 있죠. 이 펌프는 펌프 내부가 물이 차 있어야 회전을 할 때 공회전이라는 걸 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하죠. 공회전. 이 공회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펌프 케이싱 내부에 항상 물이 잠겨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물이 부족하면 마중물이라고 물을 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는 부합식 이렇게 부릅니다. 부합식.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채워주는 장치가 필요하네요. 네, 물올림 장치입니다. 물올림 장치를 체크밸브의 전단에 이렇게 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 필요하네요. 이거 물올림 장치에 대한 기준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올림 장치에 물이 계속해서 수조로 들어가 버리면 또 낭패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렇죠? F라고 적고 어떤 밸브? 후드 밸브라고 부르는 풋 밸브가 필요하죠. 풋 밸브의 기능은 한 방향 흡입은 되나 반대 방향은 못 내려가게 만들어놨다. 그죠?
이것 또한 잘 이해하시고,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거하고 한 번 더 제거하네요. 스트레이너라고 부르는 형태의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부하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뭐 펌프에 가진 진동을 막기 위해서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각종 쭉 정리하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범위는 뭡니까? 손실을 파악하는 거죠. 손실을 파악해서 손실의 결과물이 캐비테이션이 생기지 않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흡입식의 밸브도 제가 꺾어서 지금 그려서 죄송한데, 밸브도 어떤 타입으로? 개폐 표시형인데 OSNY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터플라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흡입식 라인에 있는 형태를 잘 이해하라는 거지. 쭉 다 적어보면 되겠죠. 이것들은 잘 정리해서 적으시면 점수가 좋게 나오겠죠. 이게 전체 답니다. 유의사항은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볼텍스 플레이트, 연성계 진공계, 개폐 밸브의 주의, 개폐 표시형 달아야 돼. 그렇죠? 공기 고임 방지, 스트레이너, 이물질 방지, 그리고 플렉시블 조인트 등등이 있네요. 요건 쭉 적어서 한 2페이지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펌프 주위의 구성품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서 같이 보시면 되죠. 넘어가 봅시다. NFPA 11 세정과 압력과 작동과 방출이네요. 방출이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원래 기본이 분말이냐 포들도 클리닝, 그죠? 가스가 나가고 다들 안에 있으면 부식이 촉진될 수 있으니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NFPA를 번역했는데 매끄럽지도 않고 이상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시간 너무 또 틀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전원이네요. 첫 번째 비상전원은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갈게요. 원래 이제 전원이라는 게 전원, 상용 전원이 있고, 그죠? 비상이 있습니다. 근데 비상하고 또 유사한 형태가 예비가 있죠. 예비. 이 예비는 우리 개념이 축전지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점등이 빠르게, 래피드 스타트하는 비상전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발전기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전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규모는 얼만큼 돼야지만 설치되느냐 라는 것들로 전반적으로 물은 거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비상전원에 대한 정의, 갖춰야 할 기준, 옥내 소화전일 때, 유도등, 제연설비, 고층 건축물일 때, 스프링쿨러의 비상전원이네, 그죠? 고층 건축물일 때 몇 분 동안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비상전원에 갖춰야 될 기준들 참고하시고, 용량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와 있네요, 그죠?